2021년 4월 13일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밝히자 곧바로 항의에 나선 것인데, 바다에 방류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막대한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 방사능 오염수,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 내부엔 폭발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가 제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핵연료는 고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바로 식혀주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결국 일본은 남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고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100톤 이상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인 냉각수는 각종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 오염된 물이라는 것이다. 원자로 내부에 흘러드는 지하수와 빗물까지 더하면 하루에만 최대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핵연료 잔재를 제거하는 폐로 작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인 오염수의 양이 2022년 5월 기준 약 130만 톤. 이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일본 측은 오염수의 양이 갈수록 막대하게 늘어나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폐로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수 처분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일본 정부도 2011년 11월부터 방사능 오염수 관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왔다. 그리고 2018년 8월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버리는 해양 방류, 오염수를 모두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 버리는 수증기 방출, 그리고 물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로 분리시키는 수소 방출,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지하 매설, 지하 2,500m 이하의 깊은 땅 속에 오염수를 직접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식이다. 이 방법들 중 최종적으로 논의된 2가지 방법이 바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었는데, 결국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 대기 방출의 경우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데다 해양 방류에 비해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해양으로 방류하게 되면 바닷물을 통해 희석시킬 수 있고 오염수가 확산되는 상황을 보다 정확히 예측, 감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선정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결국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연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의 수심 13m 지점에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9개월. 빠르면 2023년 초부터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측은 방사능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통해 한 차례 정화한 후 물에 희석시켜 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처리 과정을 거치면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정부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삼중수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